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와, 그 미국 증시의 거의 폭락 수준의 하락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2%가 떨어졌단 말이죠. 네네. 다우지수가. 우리나라에서는 뭐 1%가 쉽지만 미국에서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지난주 초에 한번 1% 이상 S&P 500이 움직였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1% 넘는 등락이 한 75일 만에 있었거든요. 거래일수로. 그러니까 거의 3달 만에 있었는데 실제로 2% 떨어진 것이 적게 떨어진 건 아닙니다. 다우지수가 2% 떨어지고요. S&P 500이 1.7%, 나스닥이 1.6%, 러셀 2000이 2%가 넘는 하락을 보여준 하루가 되겠고요. 이 2% 하락만 보면 네. 작년 8월 이후 최고입니다. 작년에 5월 달, 8월 달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작년 5월 달에 617포인트가 떨어졌었고요. 8월에 623포인트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종가 기준으로 보면 지난 5월 8월 이후 최대 폭으로 하루에 떨어진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처럼 공포지수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네. 공포지수는 이제 다양한 옵션을 갖고 만드는 지수가 되겠는데요. 한때 19포인트까지 상회하기도 하면서요. 결국 마감은 18.84포인트, 역시 연중 최고치까지 치솟은 하루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10년물 금리가 연일 하락을 하면서 1.51%로 10년물이 떨어졌습니다. 네. 3개월물이 1.55% 떨어졌으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10년물 빼기 3개월, 소위 장단기 금리의 차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틀 연속으로 장단기 금리가 마이너스가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상태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장단기 금리 역전하면 이제 사실 중학교 정도 되면 다 그냥 바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 있으면 네네. 리세션이거든요. 그렇죠. 리세션 얘기가 있는 것이 되겠고요. 금값은 일단 주말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지만 결국 지난 금요일 날은 2013년 이후 최고치까지 반등하면서 일단은 금이 마감됐습니다. 금이 올라가는 거 물론 금이 얼마나 좋아서 사는지 모르겠지만 역시 안전 자산이거든요. 그런 쪽을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경기에 대한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거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면 중국 여행 잘 안 가시잖아요. 네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여행을 자제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다른 나라도 잘 안 가거든요. 지금. 네네.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뭔가 줄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유가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지난 주말까지의 그대로의 흐름이 되겠고요. 모든 경기를 반영하는 시금석이 되는 것은 이제 구리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뭐 닥터 카퍼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요. 이건 구리에도 한 요번 달 들어서는 지난달 초에 한번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 꺾일 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네네. 이렇게 어떤 드라마틱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전 세계 경기를 반영하는 뭔가 좀 물론 투기적인 수요가 있겠죠. 여기는 네네. 쑥 떨어지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종목인데요. 종목은 이럴 때마다 매번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 그리고 크루즈 이런 것들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상상하는 만큼 떨어졌다라고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네네. 중국 내 지금 앞서 잠시도 뉴스에 나왔지만 애플이 중국 내 매장을 애플 스토어를 2월 9일까지 모두 이제 그 문을 닫겠다고 얘기했고 네네. 2월 9일은 이제 이번 주 말까지인데요. 그래서 중국 내 휴장 얘기하면서 4%가 떨어졌고요. 비자는 그 전날 실적을 발표했는데 약간 못 미쳤지만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요. 결국 경기의 둔화, 소비 둔화에 대한 당연히 말은 모멘텀 분명 갖다 붙일 수 있는 말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비자도 지난 주말에 4%가 넘게 떨어지는 모습 보여줬고요. 또 유가 떨어지면 당연히 엑소모빌이나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4%가 넘는 하락을 보이는 것이 지난 주말의 특징적인 시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 여파가 미치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주식이 하락할 것 같은데 이 와중에서도 상승했던 주식이 분명 있었어요. 네, 이제 이 주식도 물론 기대만큼은 올라가지 못했고 오히려 우리식으로 보면 음봉이 나왔지만 네. 시가총 1조 달러 돌파를 했었습니다. 바로 아마존이 되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금요일날 새벽 우리 시간, 미국 시간 목요일날 장 마감 후에 실적 나왔는데 슈퍼 깜짝 실적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바로 2,050달러를 넘어섰다가요. 결국 종가로는 2,008달러로 넘어섰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보면 이제 사상체육관에 약간 못 미쳤는데요. 결국은 그만큼 실적에 반영되면서 갭 상승을 한 모습이 바로 나왔고요. 그러다 보니 물론 종가는 결국 1조 달러 밑으로 끝났지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에서 네 종목이 시가총액 1조 달러 클럽에 들어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 중에서 보면 제일 큰 건 역시 애플이 되겠고요. 애플은 1조 4천억 달러 되니까 네, 그렇죠. 1조 4천억 달러로 뭐 대한민국 모든 시가총액을 다 넘는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대단한 기업인데 하여튼 4개, 그래서 이 4-5개가 지금 미국 S&P 500 시가총액의 한 18% 정도까지 차지하는 거거든요. 여기다 이제 페이스북만 더하면은요. 그래서 그 정도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미국에서는 여기저기서 아직 이제 여기에 1조에 근접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다음번 1조 달러에 들어갈 것이 뭐냐라는 얘기가 여기저기 얘기 나옵니다. 물론 먼 얘기죠. 다만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네. 비자와 마스터가 최근 한 4-5년 동안, 3-4년 동안 가장 강하게 올라갔던 시가총액 12에서 22 사이권. 네네. 비자는 10위권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데 그래서 그동안 그 최근 3년에 올라간 것만 그대로 올라가면 비자가 지금 2023년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비자가 주가 떨어졌지만 결제 있죠. 결제가 작년에도 결국 8%가 늘어났거든요. 네. 8%라는 거는 미국 GDP의 한 3배, 그리고 전 세계 GDP의 2.5배 정도. 네. 우리나라 GDP는 4배 정도 성장하는 거거든요. 8%라는 거. 우리 GDP 2%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성장주거든요, 지금.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여기저기서 이제 약간 먼 미래 같지만 3년이라는 게 결코 멀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 꿈을 꾸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해하셔야 되겠고. 참고적으로 아마존은 20여 개 증권사가 목표 주가를 줄 상향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바꾼 것은 없죠. 왜냐하면 다 거의 대부분이 매수 의견인데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크레딧 스위스는 2,100에서 2,400으로 올렸습니다. 네. JP모건은 2,200에서 2,525로 올렸고요. 달러입니다, 당연히요. 네. 모건 스탠리는 2,200에서 2,400을 올렸고요. 알비스는 2,500에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쪽의 하나인 2,700까지 올린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매일 안 빠지는 주식, 이 주식은 좀 빠졌겠지 하는 주식도 안 빠졌습니다. 안 빠졌어요. 네. 네. 테슬라가 1.52%가 또 올라갔는데요. 테슬라는 뭐 여러 꿈꾸는 얘기도 많이 있고 다 한데 이쪽에서는 제일 목소리가 큰 분이 이분입니다. 저희가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즈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거 2가지만, 그러니까 한 10분짜리 영상을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시면 블룸버그 검색하면 바로 나옵니다. 네. 검색했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분의 레포트가 나오면서 최상의 경우 6,000달러. 네네. 사실 보면 조금 더 보시면 최악의 시나리오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최악의 시나리오도 아마 1,500달러 제시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목표는 이제 향후 5년 얘기하는 건데, 3-4년 얘기하는 건데, 2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식은 엄청 고평가가 아니라 자기 봤을 때는 우리나라 그대로 번역하면 엄청나게 저평가돼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이 주식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니까 이분의 투기의 표현이 있는데요. 그대로 제가 이야기하면 테슬라에 지금 달리기 시작하는 것은 테슬라에서 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네네. 지금 움직임은 이제 막 시작했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경쟁사들 많이들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BMW도 네. 있고 벤츠도 있고 BMW도 있고 제규어 이런 것도 있는데요. 경쟁사가 앞으로 2-3년 내에 테슬라를 쫓아갈 가능성은 전혀 없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급락했던 것에 대해서 월가의 판단은 어떨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 워낙 사상 최고가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마음속에 나는 좀 조정이 나오면 살 거야라는 네. 생각들 다들 갖고 계셨을 겁니다. 네. 이런 변동성이 오히려 조정 매수의 기회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맞습니다. 이제 주가 이제 조정이죠. 조정이라고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네네. 제가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새벽에 한번 방송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조정이란 말은 그러니까 급락은 맞죠. 2% 급락. 그러니까 말이 2%지만 급락할 수도 있죠. 개별 종목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지수니까요. 조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경제 주식시장에서는 10%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 미국 시장에 조정은 안 갔습니다만 이제 하락한 걸 맞죠. 그래서 걱정의 목소리 많다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요. 약세까지 가면 20%입니다. 네네. 혹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목요일날 아침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을 걱정할 게 아니라 제가 한국 시장을 좀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리고 한국 시장과 그때 같이 말씀드린 게 브라질을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조정의 정확한 표현은 52주 최고가 대비 10%, 52주 최고가 대비 무슨 20%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지. 10주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제가 목요일날 새벽에 기억이 있는데 한국은 지금 오늘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목요일날 새벽 기준으로 보면 10%가 떨어졌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국 시장은 이미 조정입니다. 조정. 네. 그래서 그걸 좀 먼저 좀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은 이머징 마켓을 더 그거 된다라고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겠고요. 엘리 인베스먼트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성장률에 미칠 영향은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예단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만 2003년 사스 당시에 유가가 30%까지 하락했던 기억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지금은 불과 15%밖에 하락이 안 했기 때문에 이분 얘기는 엄청나게 더 걱정된다. 뭐 그런 표현이라고 해도 되겠죠. 네네. 두 번째는 리얼스 웰스 매니지먼트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분은 이것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이 떨어진 게 아니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뭐냐면 지난 10월 이후에 우려감이 현실화돼 있다. 왜냐하면 10월 이후부터 주식시장 한마디로 과매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로 뒷받침되지 않게 막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점 대비 5에서 10%, 15% 떨어진 적이 있는데 뭐 이걸 왜 떨어졌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JP모건이 여러분들 조금 유의해서 보셔야 될 얘기가 되겠는데요. 악영향을 예단하기 역시 너무 이르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2월 10일쯤이면 중국의 대부분 일상생활에 무슨 사업 이런 것들이 한 70% 정도가 셧다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도 안 하고 지금 테슬라 안 하고 그렇죠. 이런 거가 확산되면 사람들이 물론 그 이후에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란 나라의 경제가 상당히 멈출 수 있다. 그런 경고를 하는 거죠. 이런 영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당연히 이머징 마켓으로 고스란히 갈 거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특히 이머징 마켓을 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앞서 말씀드렸던 대한민국과 브라질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유동성이 풍부한 것도 분명히 있고 이 두 나라가 네네. 유동성이 풍부하게 있고 특히 한국은 중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별로 괜찮을까 하지만 글로벌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걱정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한국 시장이 지금 조금 다른 나라보다 약하죠. 네. 그러니까 이유가 이런 데서 찾으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샌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쪽 얘기인데요. 변동성에 따른 하락은 매수 기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기업이 오히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변동성은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추가 하락 여지는 조금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매수의 입장을 얘기합니다. 이런 입장을 만약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지금 시장의 주가 실적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뭐 중국에 지금 노출됐다 떨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또 사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 주 체크 포인트 아주 간략하게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은 앞서도 멘트가 하셨지만 오늘 아마 가장 큰 관심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중국이 어떻게 되냐. 네네. 지난 대만은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모습 보셔야 되겠고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만 제외하면 계속 말씀드린 가장 큰 관심은 아이오와에 몰려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여기 관심 별로 없는 거죠. 네네. 아이오와 그 경선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경선이 중요한데요. 버니 샌더스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아이오와에서 1등을 하고 있고요. 만약 1등을 하게 되면 3월 2일 날 있을 슈퍼 투스데이에서도 상당한 선전이 기대되는데 바로 이럴 경우에 월가에서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밖에 ISM 제조업 PMI, 비제조업 PMI가 내일과 모레에 걸쳐서 나옵니다. 네. 2월 7일은 역시 2월달 첫 월요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고용 보고서가 나오겠죠. 신규 일자리는 16만 건에 임금 상승은 3.0%가 예상되고 있고요. 역시 실적은 지난주에 130여 개였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90여 개 발표되는데 아마 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내일 새벽에 나올 구글이 되겠죠. 알파벳이 아마 가장 큰 관심이 되겠고요. 그 모레 새벽에는 모레 아침과 내일 밤과 모레 아침에는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디즈니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치폴리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목금에는 우버와 에브비 정도가 여러분들의 관심주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